우리가 평소에 물건 살 때랑은 뭔가 다르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자동차 살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되는 경제 원리가 왜 유독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처럼 들릴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핵심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처럼 여러 딜러를 방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인터넷으로 후기를 찾아보면서 최고의 조건을 찾는 게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까요? 자, 그럼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의료 서비스 시장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외부 효과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내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사람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향을 주는 건데 정작 그에 대한 돈은 아무도 내거나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한 분이 독감 주사를 맞는 게 과연 그 선생님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행동 하나가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독감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대한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게 긍정적 외부 효과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보험 시장의 여러 문제들을 그냥 결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처음부터 내장된 일종의 버그나 글리치 같은 거라고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이 생각 때문에 행동이 슬쩍 바뀌는 거예요. 보험이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사소한 증상에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병원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와닿는 예시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아이가 콧물 좀 흘린다고 바로 병원에 달려가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요. 근데 어차피 보험 되는데 뭐 하는 생각에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도덕적 해이의 순간입니다. 물론 보험사들도 이런 글리치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여러 장치를 만들어뒀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씩 내는 본인 부담금이나 특정 검사나 시술에 대해서는 보장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리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선택인데요.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가 한쪽에만 쏠리면서 시작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보험 시장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자주 갈 것 같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반면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굳이 비싼 돈 내고 하면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죽음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 보험사가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섞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3,300달러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상품을 내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건강한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1,500달러면 충분한데 너무 비싸네? 하면서 가입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험에는 아픈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 평균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보험료가 3,750달러로 오릅니다. 그러자 그나마 좀 덜 아팠던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요. 네 번째 단계, 보험료는 4,500달러까지 치솟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 보험에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사람들만 남아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론적인 글리치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미국 의료 시스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확인해보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1900년 이후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무려 30년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현대의학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아픈 순간들도 보입니다.
독감 팬데믹이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오피오이드 사태나 코로나19처럼 거대한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꺾이는지도요. 하지만 이 길어진 수명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은 글자 그대로 폭발해버렸어요. 국가 경제 전체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정말 차원이 다른 액수의 돈을 의료 서비스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팽팽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 아니냐,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비만율도 높고 또 전세가 신약 개발을 사실상 미국이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맞서는 거죠. 바로 이런 엄청난 돈과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걸 두고 서로 다른 해법들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민간보험사는 그냥 이윤만 쫓는 비효율적인 존재니까 정부가 아예 도맡아서 하는 단일 지불자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라고, 정부는 손 떼고 민간보험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버려둬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는 일반 시장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외부 효과나 정부 비대칭 같은 문제 때문이었죠. 둘째, 그래서 보험 시장에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고질적인 글리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셋째,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난 돈을 의료비에 쓰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의료개혁이 아주 복잡하고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어요. 만약 이 법이 정말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역선택의 원리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죽음의 소용돌이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